실습실에 왔어요. 이제는 조교님도 일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아서 강연대를 켜지 않고 그냥 당신들을 앉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퇴근하려고 지금 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어차피 뭐 우리 수업 영상이야 뭐 슬라이드는 똑같이 보일 것이고 뭐 제 얼굴 뭐 나오지도 않잖아요. 적당히 지금 카메라 옆에 잡아놓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뭐 어디까지 했었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칸 얘기하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름 사전 얘기, 뭐 이름 얘기, 뭐 ID 함수 적극적으로 지금 써보고 있고 등등등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떡밥을 풀어놨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인트 형식, 플로트 형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손에 ID 값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메모리 딱 가면 거기에 여기는 ID 값이 총 5개가 있고요. 뭐뭐뭐뭐가 있어요. 와 같이 그 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한다 라고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름 사전이 바로 이런 느낌의 형식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VARS라는 친구 쓰면 우리가 지금 메모리에 꽂혀 있는 그 사전 들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 함수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사전 형식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VARS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의 형식이 뭐냐를 인터랙티브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오기는 해요. 긴 한데 그 친구는 사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비두고 걔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그냥 여러 칸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작년에 그려둔 그림을 작년 공창컴에서 썼던 파이썬 버전 3.10 썼는데 그때랑 3.11이랑 요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많이 달라져서 요 전 슬라이드 거는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 뒤에 거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작년 버전을 그대로 들고 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자, 이 마우스를 쓰니까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이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사전 자리 해가지고 이름 사전에 지금 넘버스하고 뭔가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ID 값은 지금 EC0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넘버스, 수식 넘버스를 계산하면 이 ID 값을 토대로 여기 있는 뭔가 덩어리 하나를 쓸 수가 있는 셈이에요. 이 덩어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바대로라면 뭔가 칸이 2개가 있고 각각의 칸에 ID 값이 하나씩 담겨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0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숫자 3이 담겨 있는 셈 칠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150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숫자 4가 담겨 있는 셈 칠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하다 싶다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값 자리 안에 딱 살펴봤더니 거기에 바로 앞에 H 한 글자가 있고 I 한 글자가 있는 그런 느낌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까 견학할 때 메모리 직접 까봤을 때도 느꼈겠지만 STR 형식이 딱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STR 형식 칸 안에는 어딘가에는 아무튼 헬로 5글자, HI 2글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동작하는 친구인데 각각의 칸에 글자 한 글자씩을 다루는 게 아니라 ID 값을 담을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넘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ID 값을 2개를 쓸 수가 있는 셈이에요. ID 값이 2개 담겨 있는 어떤 형식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ID 값이 여러 개가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ID 값들 중에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ID 값 하나를 특정해서 고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ID 값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수식으로 적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3 나왔잖아요.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 오른쪽에는 ID 3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숫자 3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름 넘버 말고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 사전에는 ID 값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id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라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이름이 각각의 칸에 대해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 하나를 특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드디어 오늘 6-1 제목이기도 한 순서 개념을 써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내지는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와 같이 순서 개념을 써서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정확히 이럴 때 쓰는 순서 개념을 영어 단어 인덱스로 축약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6-1 내용이 끝이 나요. 자, 인덱스 다시 요약하면 어떤 형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형식 값, 메모리 위에 어딘가 있겠죠. 그 형식 값에서 그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칸이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여러 칸들 중에 딱 한 칸을 특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할 때 인덱스라는 단어를 드디어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6-1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 왔어요. 지금 쉬고 지금 실습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바로 본격적으로 6-2로 넘어가서 인덱스 개념을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실습이니까 혼자서 진행하는 거니까 빠르게 끝내고 빠르게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고 한번 다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6-2예요. 형식의 종류 리스트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 값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고르고 싶을 때 그게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쓰도록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한 칸 특정해서 거기 담겨 있는 값을 들고 와서 그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해서 이번 시간에 나올 건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 지금 형식의 종류라고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형식인 애들이랑 시퀀스 형식인 애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형식, 리스트라는 형식이 등장할 겁니다. 이 친구는 숫자 형식의 일종은 아니고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아무튼 새로 등장해서 이 친구 쓰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문장, 새로운 연산자, 새로운 함수, 그 다음에 새로운 형식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끝내고 과제 넘버2 설명서까지 구경하면 저는 이제 퇴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진행해 볼게요. 자, 새로운 단어 시퀀스 형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전에 살펴봤던 값의 형식들 표로 살짝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 형식, 이거 다시 레이저 포인터, int 형식, 플롯 형식, str 형식, 불 형식 있잖아요. 그냥 숫자, 소수점 달린 거, 글자들, 그 다음에 참거짓에 해당하는 이런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산하면 딱 헬로 5글자가 나올 만한 그런 리터럴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플롯 형식 리터럴, int 형식 리터럴, 불 형식 리터럴. 자, 요 리터럴, 말 그대로 리터럴리 이 5글자가 들어있는 str 형식 값 에 대한 id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 말고도 이제 타입 형식이라든가 그런 뭔가 좀 소위 말하는 메타라고 하잖아요. 메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래밍 공부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아마도 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창 뒤에서 다루기 위한 일종의 다른 형식들을 보조하기 위한 형식들도 등장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불 형식이랑 인트 형식, 플롯 형식은 서로 숫자 형식이라는 동일한 분류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인트 더하기 플롯이 되듯이 불 형식 더하기 플롯 형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str 형식은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str 형식 값은 다른 형식 값이랑 덧셈, 뺄셈 등등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곱셈 같은 거는 가능했었죠. 오히려 str 곱하기 str이 안 되겠죠.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는 아무튼 뭐 3번 연이어서 적는 거니까 뭐 해줄만 하지 뭐. 그 정도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계산 결과값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말고 그냥 덧셈 뺄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 이유는 str 형식만 그 종류가 시퀀스 형식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 더하기 3 하면 지금 이거 불 형식 값에다가 int 형식 값을 서로 더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일종의 int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이기듯이 불 형식이랑 int 형식이랑 싸우면 int 형식이 이깁니다. 그래서 true에 대한 불 형식 값,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뽑아서 int 더하기 int 덧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불 형식 true에 대한 이걸 직접 보면 되겠죠? 인터랙티브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뭐야? 재부팅 해볼게요. true 하면 true 나오잖아요? int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은 1이 나오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false는 뭐 다들 예상하듯이 0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true 더하기 3 하면 1 더하기 3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서 int 값 4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1.5 더하기 false도 비슷해요. 플롯 형식이 일종의 우성이기 때문에 false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 아마 int 형식 값이 0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플롯 형식 값도 0.0 튀어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0.0 해서 계산 결과값 1.5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숫자 형식 값 나오는 수식 true랑 시퀀스 형식 값 나오는 hi 두 글자랑을 더하면 이때는 int 더하기 str 할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퀀스 형식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살짝 소개했던 것처럼 값들 내지는 칸들이 메모리 위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나열을 다룰 수 있는 형식을 말해요.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이 시퀀스 형식 값들을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연산자들 등등을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실습 시작은 이런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를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뭐 저만 하는 거니까 따박따박 빠르게 Alt 탭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가급적이면 일시정지하고 직접 엔터 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과제는 여러분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할당문 먼저 적어볼게요. 메시지는 HELL로 5글자 엔터 치고 그러면 메시지 엔터 치면 헬로 5글자 나오겠죠? 여기다가 대괄호 연산자로 묶어서 수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괄호 3 하면 무려 L 한 글자짜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ELL 오잖아요. 그래서 요 5글자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글자 하나만 뽑아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면 성공이에요. 이것도 스샷 역시나 3.10이랑 3.11이랑 현재로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버전을 재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수업 자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요 커다란 수식은 작은 수식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종의 좌항은 메시지고 우항은 3입니다. 그래서 일단 좌항 먼저 계산을 하게 돼요.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아요. 거기 담겨있는 id 값이 있겠죠. 그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올라가면 여기 지금 str 형식 값 있고 헬로 5글자 있어 와 같은 것들 이 담겨있는 str 한 칸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고 거기 담겨있는 5글자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우항 계산 결과값 번째에 해당하는 글자를 들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자, 이번엔 한 번 더 진행을 해봅시다. Alt P 하면 되겠죠. A, B, C, D 한 다음에 그러면 A, B, C, D가 담겨있게 돼요. 자, 여기서 메시지 대괄호 E 하고 엔터 치면 무려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괄호 0 하면 0번째 자리에는 지금 A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메시지 3 했을 때 L이 튀어나왔는데 얘는 사실 H, E, L 요 두 L 중에 왼쪽 거를 우리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오른쪽 거를 우리한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각각 C랑 A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지금 메모리 위에 이런 식으로 5글자가 있다 손 치면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얻고 싶다라면 그때는 대괄호 0 하면 되고 뒤에 0, 1, 2, 3, 4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번째 값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분이 시퀀스에 담겨있는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꺼내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큰 수식을 구성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대충 우리 수업에서는 이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해둔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얘도 덧셈식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큰 수식을 계산할 때는 일단 좌항자리 수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이 시퀀스 형식이라면 그 메모리 위에 가보면 여러 값들이 지금 나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우항에 해당하는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덱스 값으로서 써서 여러 개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들고 와서 전체 큰 수식, 대괄호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 납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동네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중요라고 놔두고 마치 상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0이에요. 요거는 나름 컴퓨터 동네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시작은 0번째 요 정도로 6글자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발음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할 때가 있고 0번째, 1번째, 2번째와 같은 느낌으로 발음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괄호 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0번째, 1번째, 2번째와 같은 한국말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헷갈리지 말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랑 0번째, 1번째랑을 구분해 가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요 세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서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괄호 수식을 적기는 했어요. 근데 좌항 형식이 지금 시퀀스 형식이 아닌 숫자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항은 숫자 형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예상할 수 있듯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좌항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아니라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죠? 3, 그 메모리 위에 가면 3 숫자값 하나만 달랑 있는데 그 3 자리에 있는 여러 개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들고 와줘 라는 게 뭔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뭐 str 곱하기 int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얼마든지 연산자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큰 수식의 좌항, 우항 형식에 걸리는 조건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괄호 연산자로 엮는 대괄호 수식은 좌항 자리에는 일단은 시퀀스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긴 지금 예시는 없긴 하지만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좌항자리 수식과 관련해서 오류를 뱉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좌항만 봐도 이건 노답인 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 오류가 나오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안녕하고 대괄호 0 하면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스럽게도 안 한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네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한국말 기준으로 맨 앞에 글자를 얼마든지 뽑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두 글자 계산하면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 적은 거죠. 달리 말하면 계산하면 시퀀스 형식 값 나오는 수식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글자 아마 담겨 있을 테니까 그 중에 0번째 글자를 가져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는 세 글자 하고 대괄호 한 다음에 이번에는 365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를 하나를 뽑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치면 새로운 오류인 인덱스랑 관련된 오류, 인덱스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글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0, 1, 2 정도까지를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3개밖에 없는데 365번째를 달라고? 안 되겠구만 해서 그거랑 관련한 정확한 오류를 우리한테 뱉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등장한 오류들 기억나나요? 뭐 기억나나요? 일단 3 더하기 같은 거 적었을 때 나오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류. 그 다음에
뭐 유상한 이름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거 사전에 없는 이름인데요, 이름과 관련한 오류,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기 오류라든가 그런 다양한 오류들 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또 중요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인덱스랑 관련한 오류가 파이썬 동네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고개 끄덕거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제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얼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 글자 담아놓고 그 중에 하나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해두고, 이번에는 새로운 연산자, 새로운 수식이 아닌 새로운 문장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살펴봤던 그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 중에 정확히 하나를 꺼내갖고 쓰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작업을 포문이라는 친구는 지금 안에 5개가 들어있다라면 그 5개를 한 번씩 차근차근 순서대로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하지 말고 컨트롤 N 눌러서 새 파일을 연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코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저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일시정지 눌러서 직접 적어주시고요. 저는 빠르게 이러면 작성이 끝나요. 자, 작성 끝난 친구들은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여긴 지금 봐봐요. MSG에 일단 엄청나게 길다란 여러 글자들이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위에는 요게 담겨있는 str 형식 한 칸이 지금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MSG라는 이름을 지금 포문의 첫 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이름 C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이름 C를 써서 C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한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다와 같이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1초 쉰다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1초 쉰다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F5 눌러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따박따박 띄어쓰기 하고 줬고 띄어쓰기 하고 W 줬고 띄어쓰기 하고 I 줬고 띄어쓰기 하고 등등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뜸을 들여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니까 비디오 판독하면 실제로 중간중간 0.1초 약 3프레임 정도를 뜸을 들인 다음에 다음 글자를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 띄어쓰기까지 출력을 한 이후에는 토탈 1.1초 동안, 그러니까 33프레임 동안 쉬었다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비디오 판독하면 33프레임보다 더 나올 겁니다.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뜨면 성공이고, 이 실행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적어본 저 포문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실행되는 친구냐를 역으로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while문, if문이랑 비슷하게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포문의 내용물인 이 두 문장은 MSG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글자들 각각에 대해서 맨 처음에 대문자 I를 갖고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갖고 한번 실행하고, W 갖고 한번 실행하고 등등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SG로 특정할 수 있는 str 형식 값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한 번씩 프린트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0.1초씩 자고 최종적으로 1.0초를 자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의 포문 같은 경우는 첫 줄을 읽을 때 for C in MSG라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제 for랑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사이에 요 each라는 각각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each라는 단어를 넣어서 첫 줄을 읽으시면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each seeds, 여기는 복수형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in MSG 한 다음에 내용을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해라와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한글 패치를 해보면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 해둔 밑에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해 주세요와 같이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포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 갖고 쓰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컬렉션 형식의 일종인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 중에 몇몇 애들은 시퀀스 형식의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합할 때 배웠죠? 시퀀스 형식의 집합은 컬렉션 형식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포함되어 완전히. 그 다음에 str 형식은 일단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str 형식은 컬렉션 형식의 일종이 맞기 때문에 str 형식 값에서 하나하나씩 꺼내와 갖고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포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요거는 컬렉션 얘기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는 합니다. 조금 있다가 시퀀스 형식이긴 한데 str 형식은 아닌 리스트란 친구가 추가로 등장할 거고, 우리 1학년 수업이 아닌 뭐 자료구조론, 알고리즘 그런 수업들에서 시퀀스 형식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값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형식들, 뭐 이름 사전이 그런 케이스긴 해요. 아무튼 그런 형식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폼은 하면 시퀀스 형식을 다룰 수 있는 친구다 정도로만 해두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적을 수 있는 문장이고,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꺼내온 값은 우리 폼은 첫 줄에 for랑 in 사이에 우리가 직접 정해둔 이름에다가 한 번씩 담아둬요. 지금 예시에서는 C에다가 담아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실제로 C에다가 담는 거는 그 I 한 글자, W 한 글자, 실제 그 글자를 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값들, 이 메모리 위에 각각 칸에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ID 값을 이름 C에다가 담아놓고 내용물을 실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폼은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값을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돼요. 근데 하나씩 꺼내와서 담는단 말이에요.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합니다. 따라서 원본 컬렉션에 값이 n개 들어있다면 포문의 내용물은 정확히 n번 실행됩니다. 헬로 5글자 들어있다면 정확히 5번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실행하는 게 가능한 거죠, 내용물을. 만약에 컬렉션에 값이 하나도 없다, 0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다 라면 내용물을 0번 실행합니다. 우리 순차 분기 반복에서 반복 개념이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포문 같은 경우는 컬렉션의 값이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 내용물을 0번 또는 1번 또는 얼마든지 n번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문은 while문이랑 유사하게 여러분이 전체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문장이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while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복 흐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문을 정상적으로 쓰려면 꺼내오기 위한 원본에 해당하는 뭐 str 형식 값이든 뭐든 시퀀스 형식 뭔가가 필요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둔 다음에 요건 살짝 예시를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복붙해서 저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요거는 끝났어요.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 그래서 구절을 입력하세요. hello 하고 엔터 치면 저한테 1이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elephant 같은 거 적으면 2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E, C, C, P 같은 거 적으면 무려 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도록 돼 있고, 매 반복마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answer에다 담아놓고 number of is에다가 0을 일단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용자가 적고 엔터 키친 그 글자들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그 글자를 C라고 쳤을 때 그 글자가 소문자 E거나 대문자 E라면 내용물을 실행한다. 근데 내용물은 원래 0 담아놓고 스타트했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원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은 할당문이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엘레펀트 같은 경우는 2가 2번 적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서 화면에 2 한 글자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출력하고 0이든 뭐든 출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끝날 거예요. 우리 이전에 배운 것처럼 컨트롤 C 누르면 반복을 중단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싸하죠. 그래서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는 지금 여러분이 조건식을 적을 때 이것 또는 이것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면 얼마든지 or라는 키워드를 써서 or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and 연산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 연산자, and 연산자를 섞어가면서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떤 if문 내지는 어떤 while문 등등의 조건식으로서 첫 줄에다가 적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폼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조금 더 편하게 과제 넘버 1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배웠었다면 그렇겠죠. 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면 우리 6-2는 지금 빠르게 주파되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STR 형식,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 값을 요리조리 만져가면서 시퀀스 형식이라는 게 대충 어떻게 생긴 친구냐,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연산자랑 문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 여러 개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 0번째, 3번째 특정하기 위해 여러분은 대괄호 연산자를 섞어서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지금 요 글자들 중에 소문자 이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걸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나하나씩 꺼내와서 이거는 이가 맞나 이거는 아닌가 등등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할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폼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중요한 시작은 0번째 라는 것도 지금 시점에 외워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이제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새로운 형식 하나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리스트 형식도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 형식 값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대괄호 수식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폼은 구성해서 하나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법을 STR 형식 다룰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를 보면 되겠죠. 자, STR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의 차이점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STR 형식은 그래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친구인데 시퀀스 형식이니까 무슨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달라요. STR 형식은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룹니다. A, B, C, D, H, E, L, L, O와 같이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손에 ID 값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위에 거기 가서 여기 지금 int 3이 담겨 있구나, 인사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구나, 뭐 int 형식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와 같은 것들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ID 값을 담아 놓는다라는 건 마치 아무 형식 값이나 담아 놓을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셈이 돼요. 근데 리스트 형식은 그런 ID 값들을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리스트 형식 값을 마치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값들을 다뤄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리스트 형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형식인지랑 무관하게요. 그 다음에 글자들을 여러 개 다뤄야 된다면 그때는 하나의 STR 형식 값으로 묶어가지고 다루는 게 가능해질 거고요. 아무튼 첫 번째 차이점은 이거예요. 나열해서 다루는 친구들인데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자, 여러분은 얼마든지 계산하면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계산하면 항상 헬로 5글자가 나오는 수식을 이런 느낌으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와 같이 묶어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터럴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면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것도 가능해요. 그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 각각 들어갈 만한 적절한 값이 나오는 수식들을 안에다가 채워서 넣고 그 사이사이에 컴마를 찍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수식 계산하면 총 5칸짜리 리스트 형식 값이 튀어나오게 돼요. 각각의 자리에 있는 ID 1, ID 2, 3, 4, 5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대충 이 두 형식에 대해서 각각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뭉뚱그린 거긴 하지만 원본 설명을 납득하려면 너무 번잡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요약해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리스트 형식 새로 배웠으니까 한번 실제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제가 칠게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 넘버즈는 3, 5, 7 하면 넘버즈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담는 셈인데 걔는 총 3칸짜리고 0번째 자리에는 3, 5, 7 순서대로 담는 셈이 돼요. 그래서 넘버스 하고 엔터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지금 리스트가 담겨 있고요. 걔 이런 느낌의 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예쁘게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든지 넘버스에 담겨있는 리스트는 시퀀스 형식 값이니까 대괄호 연산자 묶어서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엔터 치면 당연히 7이 나올 겁니다. 시작은 0번째니까요.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 적을 수 있고 for number in numbers와 같이 포문의 첫 줄에서 in 오른쪽에다가 계산하면 리스트 나오는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int number 해서 엔터 2번 치면 엔터 2번 쳤더니 3 하나 출력하고 엔터 쳐주고 5 프린트하고 엔터 쳐주고 등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서 넘버 자리에다 담고 그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프린트해라 와 같이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0번째 중요하니까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똑같이 적은 거니까 그냥 똑같이 엔터키 치면 똑같은 값이 또 담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넘버즈하고 대괄호 이용해서 수식을 적긴 했는데 이거를 3.0001 해서 자, 할당문이잖아요. 얘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할당문는 왼쪽 자리를 적을 때는 그냥 이름을 적었었습니다. 이제까지 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는 왼쪽에다가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일종의 대괄호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다가 3.0001을 담아줬으면 좋겠네요 같이 적은 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엔터 치면 오류는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스 1번째 자리에는 str 형식 5를 담아주세요. 엔터 쳐도 오류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버스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제는 예상할 수 있었을 그런 결과 지금 0번째 자리에 3.0001 들어있고요. 1번째 자리에 5 4글자 들어있고요. 2번째 자리엔 7 들어있어요. 와 같이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쓱 보면 우리의 아이들도 대괄호를 써서 리스트 형식 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들어서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이름 사전에 넘버스 자리에 새로운 아이디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이름 넘버스로 특정되는 그 리스트에 여러 칸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0번째 칸에 들어갈 만한 아이디 값을 다른 걸로 바꾸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특정 번째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0번째 변경하고 1번째 변경하고 2번째는 그대로 내비뒀더니 나중에 넘버스 엔터 치니까 아까 담은 거 원래 담겨있던 거 순서대로 예쁘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어떤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id 3 담아놓고 스타트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id 3.0001 같은 거 담아놓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str 형식은 이게 안 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msg 있을까? 없네요. msg는 엔터를 쳤어요. msg 대괄호 0은 글자들 다루는 거니까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HELLO 대신에 AELLO라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엔터를 치면 무려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str 형식 값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들 중에 딱 하나만 골라가고 그걸 바꾸고 싶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str 형식은 그게 불가능한 형식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해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 중요한 특징은 그 내용물 담겨있는 값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처음에 헬로 5글자 담아두면 끝납니다. str 형식은. 근데 리스트 형식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357 같은 거 담아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래 3 담겨있던 자리에 새로운 값을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리스트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총 3번을 받아서 하나의 리스트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또는 리스트에 지금 숫자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숫자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각각 원래 자리에 다시 담는다든가 와 같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까지 썼던 이름들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넘버에 3 담았다, 5 담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심지어 3 담았다가 프린트 담았다도 할 수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리스트를 도입을 하면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을 여러분이 손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형식이든 다 담을 수 있고 아무 칸에나 다 담을 수 있고 심지어 언제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값을 내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뭐 그냥 큰 고민 없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변경해 가면서 쓰면 되겠구만 과 같이 생각을 진행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물론 이제 성능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미래에 내가 걱정할 거니까요. 일단은 리스트 형식의 중요한 특징, 아무 때나 어디 있는 것이다 변경할 수가 있다. 그것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리스트 형식에 대한 설명 끝나고 여기서 이제 그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수식이랑 포문 문장, 세로 문장이랑 배웠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퀀스가 존재할 때 그 시퀀스의 내용물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나하나씩 꺼낸다. 또는 그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만 꺼낸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시퀀스 자체, 뭐 5개든 10개든 그 덩어리 자체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냐를 따진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시퀀스에 글자들이 몇 개 있는데 id 값이 총 몇 개 들어있는데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len이라는 함수는 바로 이런 시점에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len awesome 하면 엔터 치면 아마도 당연스럽게도 7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n 하고 계산하면 리스트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 볼게요. 이러면 엔터 치면 당연히 3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n 한 다음에 30 하면 얘는 뭐가 튀어나올 거야? 엔터 치면 무려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형식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len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의 여러 값들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래서 값이 총 몇 개 있는데를 알기 위해서 쓰기 위한 함수고 근데 30 같은 경우는 그런 시퀀스 형식이든 뭐 컬렉션이든 뭐든 그런 형식이 아닌 그냥 노멀 숫자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en에다 집어넣고 호출하면 아 지금 숫자 형식은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와 같은 느낌으로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우리한테 뱉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모순이죠. 아까 메모리 까봤을 때 분명히 인트 형식 한 칸 안에는 이 인트 형식 값의 길이가 얼마냐가 들어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날의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인트 형식은 시퀀스 형식도 컬렉션 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 형식이기 때문에 len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얼마든지 당연히 파이썬 제대로 만들었으면 여기서 오류 나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len은 일단 함수고 인수로 넣은 컬렉션의 내용물이 총 몇 개 들어있냐를 우리한테 return 값으로서 던져줘요. 그래서 length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 지금 이게 몇 글자지? 사용자가 몇 글자 입력했지? 라든가 리스트에 지금 값이 총 몇 개 들어있지? 와 같은 것들을 알고 싶을 때 len 호출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합계는 그냥 폼은 쓰면 합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계에다가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은 한번 적어서 합산을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나누기 연산자를 써서 개수로 나누면 여러분 손에 지금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얼마든지 손에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흐름 포문을 적으면 되긴 하지만 그거를 while문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while문이랑 대괄호 수식을 조합해서 구성하고 싶다 할 때는 아마도 len이라는 친구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형식 나중에 값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용물을. 그런 특성상 일반적으로 이 리스트라는 친구를 쓸 때는 일단 미리 적절한 크기의 리스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그 다음에 입력한 숫자 차근차근 넣는 해가면서 할당문 실행해 가면서 차곡차곡 채워 넣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사용자 입력 3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미리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밑에다 이제 3번 반복하는 while문 적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 사용자 입력 3개를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사용자 입력이 아닌
만약에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0번째 칸부터 999999번째 칸까지를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반복 흐름 실행하기 전 시점에 미리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넘버즈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 슬라이드 내용 비슷한 느낌으로 한다면 지금 0을 100만 번 적어야 되는 거고 컴마를 99만 9999번 사이사이에 찍어줘야 됩니다. 뭐 못할 거는 없긴 하지만 매우 번거로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내 손에 숫자 3 들려있을 때 길이가 3인 리스트가 튀어나올 만한 그런 수식 조합을 여러분이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텅텅 빈 채로 주는 게 아니라 미리 각각의 칸에 적절한 숫자를 채워 넣어주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실습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리스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다는 거는 괄호 안에 적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 지금 range 한 다음에 괄호 열고 10 하고 괄호 닫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엔터키를 쳐보면 이런 느낌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니까 얘는 지금 길이가 10인 리스트가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번째 자리엔 0 담고 5번째 자리엔 5 담고 등등 각각의 자리에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면 뭐 이어는 1986 제 생년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range, 이어 적고 컴마 한 다음에 이어 플러스 100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면 이때는 엔터 치면 자, 세볼 필요 없어요. 길이가 100인 리스트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자리에는 제가 처음으로 지정했던 아마 여기서 지정했던 1986이 튀어나오고 가장 마지막은 1986 플러스 100 빼기 1에 해당하는 제가 만 나이로 99살인 시점이 2085년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0번째 자리에 이 숫자, 그 다음에 그 플러스 1한 숫자, 플러스 1한 숫자 해서 전체가 지금 100칸짜리인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익숙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100개가 필요하다 100 집어넣고 10개가 필요하다 10 집어넣고 그냥 간단하게 그 리터럴 하나만 적어서 여러분은 원하는 크기의 새로운 리스트를 얻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자리에다가 무슨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역시나 여러분이 조금 더 정밀하게 지정을 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칸짜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0번째 자리만 딴 걸로 바꾼다 뭐 15번째 자리만 딴 걸로 바꾼다와 같이 원하는 칸 내용으로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range라는 친구 사용해 봤고 이 range는 사실은 형식 이름입니다. 엔터 쳐보시면 이 친구는 형식 이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range는 형식이기는 한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는 일단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몬이랑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친구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위에서는 요렇게 해서 새로 만든 range 형식 값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얻은 셈이에요. 다른 상황에서는 in range 10 같은 느낌으로 포문의 in 오른쪽에서 그래서 지금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있는데를 정하기 위한 수식 적는 자리에 계산하면 range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넘버하고 엔터 치면 range 10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넘버 자리에 담아서 그대로 그냥 수식 넘버 엔터 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터랙티브니까 넘버에 0 담겨 있었고 2 담겨 있었고 9 담겨 있었고까지 총 10번 반복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0부터 9까지 숫자가 필요한데 리스트에 담아놓고 진행하기는 귀찮으니까 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range 형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뭐 1에서 10까지 아니면 1986에서 2085까지와 같은 상황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봤던 방식대로 이 range를 곁들여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미리 숫자들을 차곡차곡 담아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그다음에 각각의 칸에 전혀 다른 값을 넣어가면서 심지어 숫자가 아닌 다른 형식 값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값을 넣어가면서 그 리스트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중간 다리로 range를 쓰실 수 있다 보면 돼요. 까지 하면 오늘 실습 내용이 얼추 끝이 납니다. 일단 시퀀스 형식, 숫자 형식이랑 대비되는 종류예요. 시퀀스 형식 친구들이 존재했고 str 형식이 일단 우리가 써본 시퀀스 형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시퀀스 형식 값 안에 있는 여러 값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꺼내 쓰기 위해서 여러분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대괄호 수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값을 하나하나 들고 와서 뭔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포문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str 형식이랑 차이점을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일단 수식 적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운표로 묶는 대신에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구분해요. 그 다음에 글자를 담는 게 아니라 id 값을 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값이나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차이점, 리스트 형식은 얼마든지 0번째 자리에 있는 값만 나중에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내용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str 형식이랑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 소개가 끝이 났었고 str이든 리스트든 그 안에 담겨있는 값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자체, 시퀀스 자체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그게 총 몇 칸짜리인데 길이가 몇인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 range 형식을 곁들여 가지고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까지 확인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 하면 마지막 슬라이드고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몇 시냐? 제 지금 약 1시간 10분째 혼자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과제 넘버 2 해야 되니까 설명서 살짝 구경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설명서 들고 와 볼게요. 자, 과제 설명서입니다. 이번 과제 부제는 이번 영등상은 제가 가져갈게요 라는 부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 지금 시작은 0번째를 배웠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1등은 그리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1등이 아닌 0등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서 0등을 한다라는 건 그 집단의 구성원들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적인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항상 무조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세계에 동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과제 넘버 2는 누가 영등상을 가져갈 것이냐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등 안 해도 되니까 대충 하고 낼게요 하면 제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캐릭터 하나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무조건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매우 편파적인 대결 규칙을 여러분이 직접 정해서 걔가 진짜로 앵간한 캐릭터들이랑 싸웠을 때 항상 이긴다라는 걸 테스트를 받아서 테스트에서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 과제 넘버 2 테스트 각자 끝내서 각자 자기 캐릭터랑 싸우는 기준이랑 등등 작성되어 있는 .py 파일을 제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제 요 바로 후속 과제 넘버 3가 다음 주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과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이번 과제 넘버 2는 그거에 대비되는 조금 약간의 연습 정도의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여러분이 살짝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기보다는 쉽지가 않겠지만 오늘 내용, 지난 내용들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느긋하게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LMS에 올라가 있는 거 다운로드 하시면 파일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있어요. mymodule.py랑 tester.py입니다. 그래서 mymodule.py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나는, 개성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이름으로 일단 변경해 놓으시고 스타트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를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 homework2_tester.py를 우클릭해서 edit with id로 열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뭔가 한국말로 제가 주석 설명을 짠뜩 적어놨어요. 일단 얘는 여러분이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냐를 테스트하는 .py 파일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일단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걔네는 건드리지 말고 요 첫 줄만 일단은 손을 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homework to my 모듈을 as me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데 이 my 모듈 대신에 방금 여러분이 바꿔서 적어놓은 그 파일 이름을 대신 적어두시면 이에 대한 구성은 얼추 끝이 나요. 이렇게 고쳐두시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 나 이거 과제 다 한 거 맞나?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요 tester.py 들고 있는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능력치 테스트 완벽, 그 다음에 대결 테스트 시작, 중간에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뭐 싸웠더니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대로 제출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자신만의 .py 파일 edit with idle로 여셔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과제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그러면서도 여러분 캐릭터가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과제에서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할당문인 메뉴에 적혀 있잖아요. 투두 해가지고 표시해 놨으니까 아마 보기는 쉬울 겁니다. 요 마이스탯는 해서 할당문 적어놨는데 여기 지금 새로운 리스트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름은 untitled고요. 능력치는 각각 뭐예요와 같이 제가 미리 적어둔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이름, 그 다음에 적절한 6가지 능력치 조합을 담고 있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myStat이라는 이름에다가 담아두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설명서 가볼게요. myStat에 적힌 이름과 능력치를 대결 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 하나 내용물을 구성해야 돼요. 이번엔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듀얼이라는 친구는 지금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left랑 right 두 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left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치 정보 하나랑 이름 right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치 정보 하나를 양손에 쥐고 이 능력치 정보를 토대로 한쪽이 이기도록 어떤 친구가 이기도록 만들 것이냐를 이 내용물로서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결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캐릭터 능력치 이름이랑 뽑아가지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과제를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름 myStat에는 길이가 7인 리스트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0번째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의 이름 str 형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에서 6번째 칸에는 그 뒷 6칸에는 여러분 캐릭터의 str, dex, con, int, with, 차, 능력치 값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 힘, 민첩, 체력, 지능, 지혜, 매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6가지 능력치들 내 캐릭터는 각각 얼마로 들고 갈 거냐를 int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뭐 소위 먼치킨이라고 하잖아요. 각각 9999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각각 번째 자리에 있는 모든 능력치 값의 합은 정확히 100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놔둔 거는 민첩에 몰빵을 한 친구가 됩니다. 힘, 민첩이 100이고 나머지 다 0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능력치 조합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힘은 70으로 두고 민첩은 20 정도로만 두고 체력은 10 두고 나머지는 그냥 빵으로 갈게요 와 같이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 신경 써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자신의 실생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적절한 능력치를 뽑아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듀얼이라는 친구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순수하게 요 left라는 이름, right라는 이름, 요 두 이름으로 특정되는 캐릭터 정보만 가지고 대결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을 붙였을 때 대결 결과 left가 이겼다라면 최종적으로 이 함수는 -1이라는 숫자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위턴문 이전에 적어본 적 있죠? 그때는 이제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위턴하고 그냥 엔터를 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위턴 -1 엔터와 같이 위턴문을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위턴 값을 -1로 지정한다라는 셈이 돼요. 요거는 예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조금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df 펑크 하고 여기다 return 3 같은 걸 적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펑크 괄호를 닫고 하면 함수 출식을 적은 거잖아요. 요거 함수 출식을 계산하게 되면 이 return문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 return문을 실행함으로써 일단은 이 전체 펑크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게 돼요. 그와 함께 자 함수 출식도 수식이잖아요. 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이 return문의 return 뒤에다가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으로서 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보면 이제 number하고 return -number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펑크에다가 3 집어넣으면 나한테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3이 전체 함수 주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가 싸웠을 때 왼쪽 친구가 이긴다라면 일단은 음수를 리턴하도록 구성해 주시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이겼다, 음수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이겼다라면 그때는 양수를 리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승부는 일단 없습니다. 무승부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왼쪽 오른쪽 친구들의 능력치가 둘 다 똑같다라면 그때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열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단 만약에 왼쪽 친구 능력치랑 오른쪽 친구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 1이라도 다른 경우에는 이름이 뭐가 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능력치만 가지고 우열을 가리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무조건 내가 0등을 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친구가 나일 수도 있고 오른쪽 친구가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누가 나인지는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왼쪽 친구가 나였다면 왼쪽 친구가 이기도록 음수를 리턴하도록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한 친구를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1P, 2P를 바꿔서 걔가 레프트가 되고 내가 라이트가 됐을 때는 여전히 내가 이기도록 내가 레프트일 때 이겼던 친구는 내가 라이트일 때도 이기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 친구가 이긴다, 무조건 -1 리턴하도록 구성하면 여러분 제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턴 3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오른쪽 친구가 이긴다라고 지금 정하는 셈이 돼요. 그게 내 캐릭터든 아니든 전혀 무관하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듀얼 버전은 테스트에 정상적으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자, 요 대결 방법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민첩이 높은 친구가 이김 같은 식으로 동작한다 라면 두 캐릭터의 민첩 능력치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레프트의 민첩이니까 0번째가 이름이고 1번째가 힘이고 2번째가 민첩이에요. 그래서 레프트의 민첩 능력치가 라이트의 민첩 능력치보다 작으면 그러면 민첩이 높은 친구가 이기는 거니까 오른쪽 친구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리턴 1 양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붙해서 왼쪽 친구의 민첩 능력치가 더 크다 라면 그때는 음수를 리턴하도록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왼쪽 친구의 민첩 능력치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라면 두 캐릭터의 민첩 능력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민첩이 동일할 때는 어떻게 승부를 매길 거냐? 동점자들한테는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힘 능력치가 높은 친구가 이김 해서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힘 능력치 비교하도록 그래서 서로 다르다면 거기서 승부를 내도록 그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기다가 꽤 많은 분기 흐름을 차곡차곡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꽤 많은 이품은 실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대충 듀얼 완성한 것 같다
그러면 Alt 탭해서 tester.py 다시 올린 다음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5 눌러서 딱 실행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치, 여러분의 캐릭터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듀얼 함수 정의 내용물이 이 과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국말로 제출 가능 느낌표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고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이 튀어나온다면,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설명이 튀어나온다면 요 지금 우리의 테스터가 얘기해준 모순이 뜨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고 지금 레프트가 이거고 라이트가 이거일 때는 라이트가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1PEP 바꿔갖고 다시 진행했는데 이제는 또 동일하게 라이트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1PEP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두 친구가 싸웠을 때 무조건 얘가 이기도록 만들든가 무조건 얘가 이기도록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레프트로 들어오든 라이트로 들어오든 1PEP가 동일하든 바뀌든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능력치 조합, 동일한 두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항상 동일한 대결 결과가 나오도록 구성을 해야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하면 이건 뭐 테스터 코드를 보면 되겠죠. 막 뭔가 복잡한 작업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출 가능이라고 프린트를 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테스터가 실행되면 여러분은 과제 넘버 2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셈이 돼요.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출하냐? 여러분 지금 압축 푼 tester.py랑 자기가 이름 바꿔서 새로 적어놓은 그 .py 파일 두 개를 모아서 다시 한번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제 넘버 1 할 때도 똑같긴 했는데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도 역시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py 파일 안에다가 적지 마시고 그 업로드 한 다음에 밑에다가 과제 코멘트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느낀 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기한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전날 밤까지니까 꼭 잘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 여러분이 낸 코드들을 토대로 과제 넘버 3를 만들어서 본론에 해당하는 후속 과제를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과제도 평가 기준은 간단해요. 기한 안에 .zip 파일 잘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오리지널 버전 테스터를 써서 여러분의 코드를 테스트했을 때 제출 가능이라고 느낌표가 출력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도 역시나 기한 안에 적어두시면 돼요. 자, 이번 과제부터는 이제 느낀 점 안 적으시면 점수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과제 넘버 2 제출하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거기다가 코멘트로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가 과제 설명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이 날 것 같고 자, 그래요. 이제 여담을 할 시간이 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 다뤄야 될 덩어리가 한 3덩어리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오늘이 이제 6주 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을 한 주를 쉬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원래는 지금 10월 말 제가 지금 입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원하는 주차 금요일에 지금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그게 9주차 금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생각해보고 적당히 완성도를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9주차 금요일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톡방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해두고 뭐 다음 주에는 좀 몇 명이라도 와서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잘 오더만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튼 여유 있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수업 듣고 여기서 과제 넘버 3 출제되겠죠. 그거 같이 진행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고 다 같이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